국내 최초의 신학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A 교수가 연구실에서 논문을 지도하는 여제자 B씨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학대 교수가 성추행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들 또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정의와 기억재단을 출범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재단 설립에 1,100만 원의 헌금을 전달하며 동참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최근 일본 나가사키에서 진행한 크루즈 성지 순례에서 선상 부흥회와 찬양 집회, 새벽 기도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선상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 신학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A 교수가 연구실에서 논문을 지도하던 여제자 B씨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A 교수의 성추행 소문이 학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B씨가 졸업 후 학부 시절 지도교수였던 C 교수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부터입니다. B씨는 C 교수에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논문 지도를 받는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방에 사는 B씨는 A 교수가 한밤중에도 연구 목적으로 불러내 성추행을 했던 사실과 함께 호텔까지 갔던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B씨는 A 교수의 성적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A씨의 완강한 설득에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C 교수는 제자 B씨와 A 교수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 B씨의 피해 진술서를 토대로 A 교수를 B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C 교수는 한 학생의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나서게 됐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C 교수는 8일 A 교수를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서부지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C 교수를 비롯해 10명의 교수 명의로 학교 법인사무처와 총장실에 성범죄 교수에 대한 조사의 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A4 용지 2페이지 분량의 청원서에는 A 교수의 성추행 논란 전말이 상세히 담겼으며 여제자 B씨의 진술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 교수는 학내에 도는 여제자 B씨와의 성추행 소문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학내 제자 성추행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일부 교수들에게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아무개 교수는 A 교수가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성적 관계까지 간 것은 아니라는 말을 했었다며 그렇더라도 신학대의 교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공정 인사로 인한 학내 갈등에 이어 올해 총장 후보 선출 난항, 교수 성추행 논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한국교회 모판, 감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예비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대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목회자들이 성추행 또는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규 기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지난달 20일 교회에 다니던 여성 청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A감리교회 청년부 담당 B 목사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성추행을 일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D교회 이 담임 목사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실형을 살다가 최근 출소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자신이 위탁보호했던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법원이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 등장해 충격을 줬던 오한무개 목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총회 소속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성추행 사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직자가 저지른 성범죄의 비율은 442건으로 직업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성범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교단들은 사건 당시에만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교단 내 목회자들의 일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오는 14일 연석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회 내 성범죄 실태 조사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은 있어요. 법을 적용을 우리 저항내 이미 뭐 성관계는 다 일단 여자 관계 자체만 해도 연직이 되게 돼 있어요. 지왕 자체가. 교단들의 자정 능력 상실과 종교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점점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준비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도 내일 오전 정의와 기억재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 재단 설립을 위해 1,100만 원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34차 수요 시위가 1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위에는 정부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정부 재단에 반대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의기억재단이 곧 출범한다면서 이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의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세계 각지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배우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 활동을 정의기억재단 활동을 통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이 만드는 정의기억재단에는 한국교회도 동참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수요 시위에 참석해 정의기억재단 설립을 위한 전국교회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헌금액은 1,170만 원으로 기장총회 소속 33개 교회가 성금에 동참했습니다.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 정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행진에 연대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로는 홀로 수요 시위에 참가한 김원옥 할머니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짧은 당부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나라는 바로 설 줄 믿습니다. 한편 정대협은 9일 오전 정의기억재단을 공식 출범합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5월 24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에서 크루즈를 타고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순교제를 비롯해 이번 크루즈 성지순례에서는 은혜와 감동의 선상부흥회와 찬양 집회, 새벽 기도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선상 프로그램을 고석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일본 크루즈 성지순례는 일본 성지의 감동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은혜로운 집회들이 3박 4일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각 크루즈에서 갖는 새벽 기도회는 교회와 집, 직장을 뒤로하고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파도, 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전, 정성진 목사가 인도한 선상 부흥회는 잠잠하고 나태했던 영성을 일깨워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지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두 선상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하는 것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기독교 방송의 최장수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는 이번 크루즈 성지 순례에서 1000번째를 기념하는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간증자로 나선 윤용주 장로는 자신의 히트곡들과 함께 CBS의 역사와 역할을 간증하며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또 CCM 사역자 송정미 씨는 축복송 콘서트를 열어 한국의 대표 CCM들을 선보이며 참석한 사람들 모두를 축복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새벽 5시 10분 일출 시간에 맞춰 크루즈선 11층 야외 가판에서는 성찬식도 열렸습니다. 광림교회 원로 김선도 감독의 집전으로 진행된 야외 성찬식에는 3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크루즈 성지 순례를 계기로 창단한 CBS 장로 합창단과 부산 장로 합창단 그리고 이경미 사모의 찬양 집회 또한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며 참석자들에게 은혜의 시간과 함께 큰 즐거움을 줬습니다. 너무 멋지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친 일본 성지순례 크루즈는 이제 마지막 기착지인 사세보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향한 한국교회의 영적 순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세보에서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남북 통일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교계가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민주평통 종교복지분과위원회 이수구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금이 종교계가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귀관은 대북 통일 정책과 북한의 종교와 자유, 국민들의 통일인식 고취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영혼의 치유는 여전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지적입니다. 어제 한신대 학술원 신학연구소가 마련한 교수 세미나에서 한신대 권명수 교수는 로봇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해 한쪽 편만의 일방적 의지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이경민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계산지능의 발달에 국한된 것일 뿐 문제인식과 해법을 찾는 주체는 인간이라면서 교회와 신학이 현 시대의 고통과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정통교회를 가장한 이단 집단이 군산 장미동의 교육관 신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비상기도회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개복교회 최강렬 목사는 현재 상황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황폐함을 말한다며 함께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며 교육관 신축 현장으로 이동해 인근 주민들과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제10회 대구 CBS배 탁구대회가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대구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기독교 탁구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 개인과 단체 선수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단체전 우승은 상위부에서 대구 3.1교회, 하위부에서 구미 시민교회가 차지했고 개인전에서는 비산동교회 박정미 씨가 우승했습니다. 국내외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에 들어갔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에 맞춰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로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성결교가 국제웨슬리언총회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국제웨슬리언총회는 미국 버팔로 하얏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웨슬리언 총회에서 한국성결교를 정회원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500평 미만 규모의 작은 교회 건축을 준비 중인 교회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16일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과 서울, 제주 등 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소형 교회를 위한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모든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총회가 전국 회원들을 초청해 한 달 동안의 예비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총회는 서울 양재동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열린 첫 예비 모임에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핵심 개정 조항 등을 알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상 남북도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